사랑과 신뢰,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리란 확신.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결혼의 정이었고, 그 믿음을 나는 지난 7년 동안 매일같이 실천해왔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부분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갈등도 있었고 서로에게 실망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우리 관계가 단단하다고 믿었다. 작은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끝내 서로를 택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생은 때때로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뒤엎는다. 그날 밤 서연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내가 지금껏 쌓아온 세계를 산산이 부쉈다. 그녀는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이번 주말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숨이 막혔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또렷하고 차가웠다. 그 눈 속에는 익숙한 따뜻함이 없었다. 오히려 어떤 냉정한 계산이 깃든 낯선 표정이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평소처럼 퇴근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고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가 나를 반겼다. 나는 넥타이를 풀며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에 젖었다. 그런데 문을 닫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흐르는 걸 느꼈다. 거실로 들어서니 서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다리를 꼬고 천천히 잔을 흔드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여보, 나는 어색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을 건넸다. 무슨 일 있어? 그녀는 말없이 옆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머뭇거리다가 결국 그녀 옆에 앉았다.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고 이미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이 엄습해왔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다른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어.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농담이겠지, 잠시 감정에 치우친 발언일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결정을 담담히 설명했다. 나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내 인생이 끝날 무렵 내가 뭔가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 후회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번 주말만이야.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다시 평소대로 돌아가. 나는 숨을 삼켰다. 차분하게 던져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내 허락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성적으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욕망도 호기심도 아닌 명백한 배신이었다. 무엇보다 나를 분노하게 만든 건 그녀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내가 그 주말 동안 집에 남아 조용히 기다릴 것이라 생각한 점이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이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가볍게 여긴 태도였다. 나는 무너졌다. 말 그대로 무기력해졌다. 그녀의 말 한마디로 나는 남편도 동반자도 아닌 대기자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서연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집도 우리도 더는 예전 같지 않으리란 걸.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계속 맴도는 생각들로 가득했다. 난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어. 그녀의 그 말, 얼핏 들으면 그냥 감정적인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즉흥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는 마음을 떠났고 계획을 세워왔던 것이다. 단지 호기심이라는 포장지에 감쌌을 뿐 본질은 외면이었다. 나라는 사람을, 우리의 7해를 그녀는 그렇게 헌 옷처럼 내려놓았다. 버릴 수 있는 과거, 그리고 새로 입을 설렘을 선택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무너져가는 감정의 중심에서 새로운 것을 느꼈다. 처음엔 아팠다. 그리고 서서히 그 고통은 분노로 변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의 결심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캐리어를 꾸렸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다. 망설임도 후회도 없는 눈빛이었다. 그러더니 나가기에 앞서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기묘하게 느껴졌다. 곧 알게 될 거야. 이건 우리에게 기회야.
태연하게 웃으며 그녀는 차에 올라탔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였다. 나는 즉시 짐 정리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안방의 모든 물건 치워주세요. 침대만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도어락 교체 기사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집 안 모든 잠금 장치 바꿔주세요. 비밀번호도 전부 새로 설정해주세요. 정오가 되자 집 안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7년간 함께했던 기억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의 향수, 옷, 체크 어떤 물건도 남지 않았다. 오로지 나의 공간만이 존재했다. 나는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르고 텅 빈 방 안에 앉아 조용히 마주했다. 이건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무너진 감정의 폐허 속에서 나는 다시 일어날 준비를 했다. 서연이 말했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되돌아올 집이 없도록, 되살릴 관계가 없도록, 그리고 후회할 기회조차 없도록. 나는 복수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다. 자존심과 존엄에 관한 일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소개팅 앱을 설치했다. 몇몇 프로필을 넘기던 중 한 여자가 눈에 띄었다. 지원. 긴 흑발에 날카로운 눈매. 사진 너머로도 느껴지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나는 그녀에게 집에 올 수 있냐고 물었다. 의외로 그녀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날 밤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문을 열자 지원이 섬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기 확신이 있는 남자, 참 매력적이네요. 나는 짧게 웃으며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배신의 장소가 아니었다. 독립과 해방의 시작점이었다. 일요일 저녁 6시 7분. 나는 술잔을 손에 들고 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차분한 집 안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다. 서연.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두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받기로 했다. 현우 나 집에 도착했는데 왜 도어락이 안 열려? 나는 물 한 잔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며 차분히 대답했다. 이상하네. 아마도 이제 내 집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고지어 다급한 초인종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캐리어를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당황한 표정. 집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온 그녀는 눈동자를 바쁘게 굴리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한 인테리어를 보며 멈칫했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새로운 경험. 너도 그걸 원했잖아. 그녀는 당황하며 짐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없어. 다 정리했어. 새로운 방, 새로운 도어락, 그리고 새로운 삶. 그녀는 그제야 이 상황의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이건 내가 예상한 게 아니야. 나는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그럼 넌 뭘 기대한 거야? 다른 남자랑 주말 보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오는 거?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내게 묻는다. 날 대체한 거야?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되물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 아니었어? 그토록 가볍게 내 삶을 떠나갔던 여자가 지금은 내 앞에 서서 나를 배신자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참 아이러니했다. 사실 웃음이 나올 정도였다. 내게서 등을 돌린 건 그녀였는데 이 순간만큼은 마치 피해자인 듯한 눈빛이었다. 서연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말이 돼? 작게 고개를 저으며 그녀는 눈앞의 장면이 거짓이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내 눈을 붙잡았고 애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우, 제발 장난이지? 내 짐은, 내 옷, 내 액세서리는 다 어디 있어? 나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절박함에 흔들릴 정도로 내가 물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걸까?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마치 사냥감을 응시하는 매처럼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없어. 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며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없어졌다니 어디로 간 거야? 그 질문이 어처구니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게 왜 중요해? 내가 떠났잖아. 그래서 더는 필요 없을 거라 생각했어. 서연은 순간 숨이 거칠어졌고 입술을 앙다물었다. 하지만 난 돌아올 생각이었어. 그 말에 나는 짧게 비웃음을 터뜨렸다. 돌아온다고? 그렇게 쉽게? 마치 주말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내가 이틀 비운 동안 내가 널 기다리며 예전처럼 맞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없어, 서연. 여긴 내가 다시 와서 익숙한 듯 걷고 안도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야. 그녀는 꿀꺽 침을 삼키며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계단 쪽에 멈췄다. 거기에는 지원이 서 있었다.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흥미롭다는 듯 바라보며.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정이 혼재된 표정. 분노, 혼란, 질투. 저 여자는 누구야? 지원은 천천히 내려와 미소를 머금었다.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야. 특히 좋은 남자를 놓치는 실수 같은 건 더더욱. 그 말은 서연에게 칼날처럼 꽂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지원을 노려봤다. 내가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원은 한치의 동요도 없이 말했다. 아니, 서연. 내가 캐리어를 쌌던 그 순간부터 내 자리는 이미 사라졌어. 서연의 시선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이번엔 애원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현우, 내가 실수했어. 나는 일부러 침묵을 길게 가져갔다. 그녀의 말이 공중에서 메아리치듯 허공에 남도록. 그 긴장감이 공포처럼 서연을 짓눌렀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 나갔다. 아니, 서연. 내 실수는 떠난 게 아니야. 내 실수는 내가 영원히 기다려줄 거라고 착각한 거지. 그녀는 뒷걸음질 쳤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토록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끊어버렸다. 뭐, 다른 남자랑 자고 재미 좀 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오려 한 거야? 그 남자 어땠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감정을 충족시켜줬어?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난 결국 아무것도 안 했어.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마치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되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듯. 막상 가보니까 이상했어.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건 중요하잖아, 현우. 난 결국 안 했어.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허탈하게 웃음을 흘렸다. 공허하고 비어있는 웃음. 안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나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날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그 순간 이미 끝난 거야. 그 남자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호텔을 예약하고 짐을 쌌을 때 그 모든 선택이 바로 배신이었어.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조차 이제는 내게 의미가 없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제 그녀와 나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현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서연. 부서진 건 다시 붙이는 게 아니야. 넌 그걸 완전히 박살냈어.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말의 무게가, 그 차가운 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나는 더는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이제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지원에게 향했다. 그리고 분노에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쉽게 대체하는 거야? 지원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렇게 어렵게 들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녀가 화난 대상은 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계산하는 게 보였다.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으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럴 리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그래? 서연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다. 그녀는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듯이. 그러나 그녀에게 남은 카드는 없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며 말했다. 그냥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잖아. 사실은 넌 아직도 날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손을 들어 지원을 가리켰다. 독이 잔뜩 서린 목소리로. 이 여자랑 사귀는 것도 그냥 내 기분 상하게 하려는 거지. 지원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휴, 서연. 정말 우습다. 그녀는 천천히 앞에 나섰다. 나는 내 대체품이 아니야. 나는 업그레이드야.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 수치심,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현우, 너 7년을 같이 보낸 우리 관계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버린 건 나냐? 아니, 서연. 나는 차갑게 말했다. 버린 건 너야. 나는 단지 내가 그 조각을 다시 주울 수 없게 만든 것뿐이야. 서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화, 후회, 절망, 그리고 처음으로 보이는 두려움.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했었다.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나가 아니라 서연이었다. 그녀는 공허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게 없어. 나는 문에 기댄 채 팔짱을 꼈다. 그게 내 문제야?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나를 바라봤다. 너 날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나는 피식 웃었다. 웃기네. 정확히 내가 나한테 했던 짓이잖아.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녀의 눈물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문 앞에서 몸을 떨며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 모든 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나와 지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길 바라는 듯이. 이건 꿈이 아니었다. 이제야 그녀도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 감정을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생각이었다. 현우. 그녀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우리 대화라도 할 수 없을까? 다시 해볼 수는 없을까? 대화. 나는 흥미롭다는 듯이 되물었다. 마치 내가 나를 소파에 앉혀놓고 주말 동안 다른 남자랑 있어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때처럼 편하게 말해보자고.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다. 마치 내 말이 물리적인 충격이라도 된 것처럼. 그땐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다. 그럼 뭐였는데?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정답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떠나면서도 내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나를 나약하고 예측 가능하고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녀가 틀렸다. 제발. 서연은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한 발짝 다가왔다. 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리를 한번 쓸어 넘겼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 순간 서연도 알았을 것이다. 이건 절대 그녀가 이길 수 있는 대화가 아니란 걸. 배신이 호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 나는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서연. 내가 처음으로 현우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배신이 시작된 거야. 내 앞에 있는 이 남자. 너한테 모든 걸 줬던 남자. 그런데도 다른 걸 쫓아가고 싶었다고?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나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다시 손을 내밀었지만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넌 더 이상 날 만질 수 없어.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서연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내 뒤에서 지원이 작게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귀여워라. 그녀는 여유롭게 팔짱을 끼며 말했다. 설마 그가 널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잊어버릴 거라고?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같은 건 그냥 대체품일 뿐이야. 지원은 코웃음을 쳤다. 대체품? 그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 나가며 말했다. 근데 왜 난 여기 있고 넌 저 문 밖에서 캐리어를 들고 서 있어? 서연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이럴 순 없어. 그녀는 소리쳤다. 그리고 절박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7년을 함께 했잖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 7년 동안 너에게 내 충실함을 줬어. 하지만 너는 그걸 내던졌지.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난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길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내가 널 불쌍히 여겨야 해? 그냥 집에서 널 기다렸어야 해? 서연은 흐트러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난 우리 관계가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아니, 서연, 넌 내가 충분히 약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걸 보았다. 그녀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졌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칠 남자를 걸었고 이제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서연은 그 아래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현실이 점점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한층 한층 서서히 매 순간이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냈다. 마치 자신을 덮친 수치심까지 지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이게 진심이 아니지?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 상처받아서 나 이해해. 하지만 우리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깊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저었다. 그만해, 서연.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안 돼. 나는 그녀의 말을 단칼에 잘라냈다. 넌 떠났어.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맛봤지. 이제 와서 내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정답이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와서 돌아올 수는 없어.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에 그 절망감이 역력했다.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날카롭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아닌 거야?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서연은 점점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무게에 짓눌려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고 있었다. 공포, 후회,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녀의 모든 선택이 결국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다. 서연은 다시 한번 시선을 흔들며 말했다. 내가 뭐든지 할게. 제발, 현우. 그 남자랑 완전히 끝낼게. 연락도 다 끊고 메시지도 다 삭제하고 모든 걸 없애버릴게.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믿어줘. 그 순간 지원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이럴 때 애원하는 모습 참 귀엽지 않아? 나는 서연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나가. 서연의 눈이 커졌다. 뭐, 내가 뭐든지 하겠다고 했잖아. 나는 팔짱을 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나가. 그냥 떠나. 그게 내가 바라는 유일한 거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은 힘겹게 숨을 들이쉬었다. 현우, 난 널 사랑해.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아니, 서연. 내가 사랑하는 건 나가 아니야. 내가 사랑한 건 내가 준 안정감이야. 그리고 그 안정감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었어. 서연의 입술이 달색였다. 숨소리가 흐트러졌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녀의 온몸이 떨렸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녀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이미 격렬하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그녀는 절박하게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현우, 제발. 나는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
이 대화는 여기서 끝이야. 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의 호흡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내가 끝낸 거야, 서연. 내가 날 부족하다고 여긴 순간 이미 끝난 거야. 그녀의 손이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그리고 그녀의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다. 서연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확신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문 밖에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잘 가라, 서연.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딸깍. 그 소리가 정막 속에 울려 퍼졌다. 완벽하고 돌이킬 수 없는 끝이었다. 서연은 사라졌다. 그리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나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의 교훈일 뿐이었다. 나는 거실로 돌아섰다. 지원이 와인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재미있다는 듯한 미소를 짓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했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러게. 근데 그렇게 쉽게 포기할까? 나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천만에 서연이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었다. 그녀는 결코 조용히 사라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이고 어떻게든 다시 내 삶에 발을 들이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에 연이어 울리는 메시지들. 공통 친구들, 가족들. 모두가 뭔가를 묻고 있었다. 서연이 피해자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현우가 날 버렸다. 현우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 내가 주말 동안 집을 비운 건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정말 웃음만 나왔다. 그녀는 나를 악역으로 만들고 싶었겠지. 하지만 그녀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 하지만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친구들, 가족들,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치고 있어.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라고? 아니, 서연. 내가 스스로 망친 거야. 그녀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대로 울리게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나에게 보냈던 메시지들. 나 새로운 걸 경험해보고 싶어. 이번 주말만 그냥 재미 삼아서. 나는 그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모든 사람에게 전송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연이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말이 무너져 내렸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술을 따르고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호기심이 들어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피식 웃었다. 오, 오랜만이네. 서연, 내 평판을 망쳐놨어. 그녀가 소리쳤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는 태연하게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뭐, 바람핀 여자라고 하겠지. 정적. 그리고 분노의 찬 숨소리.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응, 끝났어.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내가 날 벌줬다고 생각하냐고?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나는 한쪽 눈썹을 올리며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서연, 뭐라도 할 건가? 그냥 더 크게 울기라도 할 거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고 봐. 내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거실 반대편에서 지켜보고 있던 지원이 한숨을 쉬었다. 정말 드라마 찍네.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절박한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게 돼. 그녀의 다음 수는 뻔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서연이 나를 고소했다.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한 번도 경제적 책임을 진 적이 없었다. 내가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고, 그녀가 자아를 찾겠다며 회사를 그만둘 때도 지원해 준 건 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절반을 원한다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서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철저하게 박살내주세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서연의 소송은 기각되었다. 그녀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었다. 결국 그녀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났다. 며칠이 지나고 그날 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초췌한 얼굴,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서 있었다.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며 현우.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다. 제발.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뭘 원해, 서연? 그녀는 불안하게 숨을 내쉬었다. 나 갈 곳이 없어. 짧은 침묵. 그리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서연의 입술이 벌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 진심이 아니지?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진심이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난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실수했어. 나는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맞아. 실수했지. 서연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우린 영원할 줄 알았어. 나는 팔짱을 끼고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 그런데 영원은 내가 가방을 쌌던 날 끝났어. 그녀는 조용한 흐느낌을 터뜨렸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었지? 나는 비웃으며 속삭였다. 그럼 계속 경험해.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잘 가라. 서연. 그리고 나는 문을 닫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더 이상 두드리지 않았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내가 충분한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기다릴 이유도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이 내 옆에서 와인잔을 흔들며 물었다. 괜찮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지원이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 이번엔 진짜 안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녀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고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서연은 계속 노력했다. 문자, 전화, 끊임없는 시도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일부였고 나는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 이제야 알겠어. 내가 널 잃었다는 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미안해. 나는 한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다. 그리고 삭제했다. 응답 없음. 마무리 없음. 왜냐하면 그녀는 마무리를 가질 자격조차 없었으니까.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원이 부엌 카운터에 기대서 나를 바라봤다. 입가에 익숙한 미소를 띠며 자, 이제 어쩔 건데?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끼며 웃었다. 이제 진짜로 살아야지.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진심으로 했다. 왜냐하면 서연은 단지 하나의 교훈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교훈을 확실하게 배웠다.